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언제쯤 될까 뉴스파이터가 늘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번에도 한 여성의 귀갓길이 위협받았습니다. 이번엔 광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 여성이 비틀거리고 그 옆에 남성이 부축하면서 오피스텔로 향합니다. 예, 이 집은 바로 여성의 집인데요. 이 여성이 남성을 뿌리치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자, 지금 뿌리치는 모습이 보이죠? 들어가려고 하자 남성이 문을 잡고 무언가 말을 건넵니다. 예, 여기서 뭐라고 요구를 했겠죠. 네. 잠시 뒤 여성은 이제 문을 닫아버리는데요. 네. 이 남성은 손까지 밀어 넣으면서 문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문은 닫히게 됩니다. 네. 네, 복도의 센서 등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가만히 서서 끝까지 문 네. 앞을 떠나지 못하는 이 남성. 네. 예. 그런데요. 네. 아직은 말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저 장면만 보면 오윤성 교수님 뭔가 헤어지기 싫어하는 연인의 모습인가요? 뭔가 남자는 아쉬움이 남은 듯 계속해서 저 복도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입니까? 언뜻 보면은 이제 그 헤어지기가 좀 섭섭해서 이제 그 여성을 술에 취한 자기 여자친구를 집에다가 이렇게 부축해서 안전하게 귀가시키는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하. 11시 40분에 저 여성 같은 경우는 술에 취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오피스텔 앞에서 앉아 있었는데 바로 이 지나가던 남성이 그것을 보고 저 여성이 지금 술에 취해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는 취약성을 발견을 한 거죠. 그 지켜온 남자는 저 남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범행 대상을 선택을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범행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그날 19일 날 자정인데요. 네. 이 그 30대 여성이 이제 피해 여성이 자기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네. 같이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엘리베이터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혀 어떤 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가 네. 나중에 이제 13층에서 이 여성이 내리니까 자기가 이제 다시 따라가는 거죠.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시도를 했는데 네. 바로 이제 피해자가 오피스텔 안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까 보셨던 것 같이 네. 자기도 같이 들어가려고 손을 지난번에 그 신림동에서도 똑같은 그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상황이 네. 벌어지게 된 것이죠. 지금 오윤성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정말로 저 영상만 보면요. 진짜 아는 사람 같아요. 임방글 변호사님. 네, 저 피의자가 지금 술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저 피해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뭔가 대화 아까 나눴잖아요. 대화를. 재워달라. 본인을 재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제 깜짝 놀라서 서둘러 그것을 거절하고 이 남성을 손을 뿌리치고 집에 들어가는데요. 이 상황에도 이 남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틈으로 손을 싹 집어넣어서 어우. 이 피해 여성이 문을 닫지 못하게 이렇게 막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들여보내달라면서 장희영 교수님 재워달라? 재워달라? 뭡니까 이 사람 대체? 범죄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저 남성은 저 여성의 술에 취해서 거의 거동이 어려울 정도의 모습을 15분이나 지켜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성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따라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따라 내려서 여성이 비틀비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축을 해준 이 상황이 마치 나쁜 범죄가 아니라 힘든 여성을 도와준 것처럼 네. 본인 딴에는 그 어떤 선의를 보여서 거기까지 간 거죠. 게다가 네. 여성이 그때는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조금 더 대범하게 그 다음 단계를 해볼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여성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걸 받는 정도 여성이구나. 그러니까 여성이 네. 들어가니까 문을 잡고 저기 들어가서 나를 좀 재워달라. 본인 딴에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친분이 생겼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성이 뭔 소리야? 손을 뿌리치고 문을 닫아버리자. 이 남성 그대로 갔으면 그냥 뭐 찝쩍거려다가 이거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그다음부터 조금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손을 집어넣어서 문을 못 닫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물론 강제로 열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 들어보내달라고 하고 그럼에도 여성이 문을 닫자
그 다음에 또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계속 문 앞에 이렇게 서서 현관문 앞에서 귀를 이렇게 문에 대기도 하고요. 10분 정도 머무르다가 다시 밖에 나가서 좀 건물 밖을 서성이다가 네. 또 들어와서는 이번엔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네. 이 자체가 누가 봐도 이건 비정상적인 행위죠. 그러다 네. 보니 이 행동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오피스텔 경비원이 나타나서 네. 왜 그러느냐라고 제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대로 도주를 합니다. 이쯤부터는 이 사람이 단순한 선이나 우리가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범죄를 시도했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 저 사람이 오피스텔 경비원이 나타나니까 도망갔어요.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그 18일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19일 오후 2시경에 폐쇄로 CCTV 영상을 토대로 해서 이 남성을 인근 병원 계단에서 붙잡았다고 합니다. 하하, 정말로 잡힌 장소도 오싹해요. 병원 계단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려다가 거기다가 잡힌 걸까요? 그런데 당시에 여성의 집에 진입하려고 시도했던 이 남성, 그런데 당시에 추가 범행까지, 다른 범행까지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제가 체포 당시에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검사해보니까 그 피해자분의 집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어요. 피해자 집 현관 비밀번호.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 물어보니까 여성분이 그 집 들어갈 때 비밀번호 누르니까 그걸 암기하고 있다가 메모지에다 적어놓고 여성분이 잠들게 되면 다시 그 집을 들어가려 했다. 잠잘 곳이 필요해서 재워달라. 그냥 같이 그 여성 집에서 같이 자려고 했다. 이렇게 여성분이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쫓아온다. 그런 통화 내용을 듣고 남자친구가 112 신고하는 내용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진입을 안 한 걸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오윤성 교수님, 이 사람한테는요, 애초부터 선의의 감정은 눈꽃만큼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유사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서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피해자로서는 그 어떤 취약성을 남들에게 보여 광고를 하는 거예요. 범죄 타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정말 그 상상하기 싫지만 이번에 이제 이 범인이 손을 뭐 안에 집어넣고 뭐 초인종을 누르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바로 이제 그 부축을 해주는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안 상태에서 한 10분 내지 한 20, 30분을 지나고 있다가 이 여성이 완전히 긴장을 풀고 자고 있는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었으면은 이 범인이 의도하는 그런 어떤 그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한 100%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 주위에서 어떤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자기 집 앞에서 술에 취해서 앉아 있다. 여성이 술에 취해서 주위에 있는 보호자 없이 앉아 있다라고 하면 이런 그 범죄의 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런 점들을 굉장히 주의를 하지 않으시면 네. 또 이 유사한 그 범죄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완전히 범죄, 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게 그냥 증거로 드러나잖아요. 그 여성이 들어갔던 그 집에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가 이 사람의 소지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사람이 만취 여성, 그러니까 여성을 상대로 한 이 못된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네, 이 30대 남성 일단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요. 거주지도 없는 노숙자였다고 합니다. 성범죄 전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난달 술 취한 여성의 지갑을 훔치고 달아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남성의 죄질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네, 우선은 주거침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절도로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요. 네. 그런데 지금 다른 혐의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바로 주거침입 강간 미수인데요. 아까 그냥 단순히 그 오피스텔에 복도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하나 재워달라라는 의미 안에는 관계를 같이 의미한다라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이 강간에서의 어떤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주거침입 강간 미수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짧게만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게 혹시나 오해나 살까 봐 저 남성이 어떤 선의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범죄가 드러났을 때서 CCTV 같은 걸 경찰이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여성을 부축해주고 이런 것들이 어쩌면 본인의 죄를 좀 감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아까 이 남성이 조금 더 끔찍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자칫 오해를 살까 봐 한번 정정을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저 사건 말고도 서울 강남에서도 더 오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서울 강남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이게 연인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2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입니다. 어두운 길을 한 여성이 걸어가는데요. 네, 잠시 뒤 맞은편에서 나타난 남성이 여성을 가로막아 서고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네, 얘기를 하나 싶더니 여성의 팔을 낚아채고 막무가내로 아이고. 끌고 갑니다. 뭐 집에 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좀 더 뭐 얘기하자는 걸지 모르겠어요. 네. 예, 주변에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 보이고요. 결국 이 남성은 이 여성의 몸을 감싼 뒤에 아이고. 바로 옆에 CCTV 옆에 보이는 건물로 끌고 갑니다. 뭐 대화를 하자는 걸까요? 뭘까요? 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런데요, 저렇게 들어갔는데 잠시 뒤에 보세요. 저 여성이 뭔가 주변도 살피고 뭔가 불안한 마음에 그리고 경찰까지 출동을 합니다. 오윤성 교수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아까 이제 저 남성이 다가오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용히 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떠들면은 살해하거나 해코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협박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이 여성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그 두렵고 또는 공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그 또 성폭행 시도를 갖다가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저 여성 같은 경우가 남성의 머리채를 잡고 끝까지 저항을 하는 그 바람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피해를 당하지 않고 그 건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천만다행이네요. 천만다행이에요. 필사적으로 저 여성분이 저항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 나쁜 짓,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의 머리카락 등을 이 현장에서 뽑힐 정도로 아마 거세게 저항을 했나 봐요. 그런데 최명규 원장님, 일단 저 사건, 앞서 사건하고 이 사건 보면요. 지금 밤 11시 40분이고 그리고 지금 강남도 지금 밤 시간이란 말이에요. 새벽 시간이면 이건 새벽 시간이지만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저 강남구 같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다지 골목길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런 상황에서 버젓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판단력을 잃은 거고요. 본인들도 어쩌면 저게 완전히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으나 네. 진짜 위험한 거는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저런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나서 우리가 전자발찌 같은 거 부착하면 범행하면 들킬 거 알면서도 전자발찌가 부착된 상태에서도 범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떤 보세요. 여기는 골목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몇 명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거는 거의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내가 서로 이게 문제가 되어서 형사 입건이 되고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나는 강제로 여성을 범하는 범죄를 갖다 저질러야만 되겠다는 어떤 충동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네. 그런데 지금 더 불안한 것은요.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이 남성 지금 검거되지 못했다면서요, 지금. 네, 지금 여러분이 보신 CCTV 화면으로 이 사람의 인상착의는 확인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건물로 들어가서 이 건물 안에 CCTV가 없었거든요. 이 여성의 뭐 속옷을 벗기려고 했다. 뭐 이런 정황들이 있어서 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할지 경찰이 검토 중입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현장에서 물론 저 신고를 받고 그리고 경찰도 출동했지만 이 여성분의 남자친구가 아마 도움 요청받고 뒤늦게 현장 왔나 봐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분이 하는 말이 그 여자친구가 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범인의 거친 그 머리카락이 몇 움큼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것도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럼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머리카락에서 DNA가 나중에 추출이 된다면,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NA와 일치하는 게 있다라면 피해자 특정은 아주 그냥 한 번에 될 수 있고요. 네. 또 이 비슷한 인상착의를 갖고 있는 용의자를 만약에 붙잡은 경우에 본인이 뭐 부인했을 경우에 그때도 또 역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시료를 채취해서 같이 또 대조를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네. 일각에서는 당시 출동된 경찰의 초동 대응이 좀 미숙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뉴스파이터는 여기까지만 일단 거론하고요. 일단 경찰이 저 용의자를 반드시 추적해서 검거해 주기를 일단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들 얼마나 지금 불안감이 커지겠습니까? 경찰분들에게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